제가 앉아서 강의를 정리하고 있는데 어떤 지모 레드 다이아님께서 다가오시더니 창윤 사장님과 저를 보시면서 두 분 참 강의 스타일이 많이 다르신데 창윤 사장님은 정말 재밌으시잖아요 하고 가시더라고요. 오늘 강의도 재미있는 거랑 거리가 먼데 좀 걱정이 많이 앞섭니다. 근데 제가 준비한 것을 담백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먼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왜 계십니까? 그렇죠. 돈을 벌려고 계시겠죠.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이유는 어떤 고민이나 선택이 따랐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태어나서 누구나 원하지 않더라도 선택과 고민을 따라가게 됩니다. 태어나서부터 어느 정도 인지 능력이 생기게 되면 이건 수명처럼 따라옵니다. 어릴 때 가장 먼저 직면하는 내가 고민되는 일이 뭘까요? 여러분들 혹시 이걸 들어보셨거나 하시지 않나요? 그쵸? 그럼 이 아이에게는 나름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시절이 지나고 이제 학창 시절을 겪다 보면 공부와 직업, 아무래도 학생이니까 공부를 고민해야 되고 진로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직업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대별로, 나이별로 이 고민을 한번 살펴보면 이거는 이제 1인 가구 기준입니다. 20대, 30대, 40대 이렇게 가는데 여성분은 항상 경제력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1인 가구 여성분 계시나요? 공감하시는지 생각이 여쭤보고 싶은데 그럼 이제 남자는 좀 어떨까요? 남자는 경제력을 고민은 하는데요. 좀 다른 게 있습니다. 뭐야? 저는 공감을 잘 못하겠는데 아무튼 비교를 하면 아까 여성분은 그래도 안전을 좀 신경 쓰는데 남자는 안전에 관심이 없다는 다른 거에 관심이 많은 편인데 공통적으로 20대부터 50대까지 이 많은 사람들은 이제 일자리나 고용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뭐 아무래도 당연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심치 않게 뭐 먹고 살지, 뭐 해먹고 살지라는 얘기를 쉽게 얘기하거나 듣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으실 겁니다. 저 역시도 진로 고민을 할 때 당연히 고민을 했었는데 특출난 게 없었어요. 뭐 공부를 엄청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특기나 뭐 예체능이나 이런 걸 잘하는 게 없다 보니까 나는 뭘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좀 일찍 시작했습니다. 일찍 한 편도 있고 걱정도 많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냥 학생은 공부를 하니까 공부를 토대로 해서 직업을 정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는 어릴 때 그냥 막연하게 선생님을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 실제 학생 기록부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대학교까지 가고 이제 휴학을 하고 이제 군대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제 군대를 준비하는 와중에서 저는 네트워크를 만나게 됩니다.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제일 처음에 만나게 된 세 분들이 이분들입니다. 저는 누군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이분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일단 빨리 넘기겠습니다. 근데 저는 네트워크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네. 제가 무섭기니까 동원했습니다. 근데 저는 네트워크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안에 들여다보니까 부서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 교육부라고 하는 부서는 제 눈길을 좀 끌기에 좋았습니다. 좀 색다른 이력이 되지 않을까? 나름 여기서 교육이라는 걸 하면서 좀 스펙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실제로 교육부 지원을 했고 나름 교육부 생활은 저한테 의미 있었고 좀 도움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던 와중에 이때쯤에 이제 전국에 계신 교사분들이 여기저기서 폭행을 많이 당하시더라고요. 교권이 많이 무너진다고 하죠. 학부모로부터 이제 폭행을 당하거나 이런 일들이 실제로 그 시절에 좀 많이 일어나서 이대로 괜찮을까, 이거를 내가 해도 괜찮을까 자신감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선생님을 해도 좀 잘할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못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미리 예정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출생률이 점점 떨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학교에 있는 학급 수가 줄겠죠.
실제로 저 때는 한 13만 뭐 이렇게까지 있었는데 요즘 합급수가 어떻죠? 한 학년에 굉장히 많이 줄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합급수가 줄게 되면 당연히 선생님도 적게 뽑겠죠. 그게 실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사를 뽑지 않고 실제로 강의도 하려고 하지 않고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서 저는 다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신 없었던 선생님인데 도대체 나는 뭘 해야 될까? 그때 네트워크에 대해서 조금은 더 진지하게 생각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평균 수명은 점점 늘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퇴직, 명예퇴직이나 어떤 정년에 대한 시기는 점점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퇴직을 하고 나머지 인생에서 나는 노후를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고요. 실제로 이거에 대한 영향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65세 이상의 빈곤율이 한국이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OECD 국가 중에서 1위를 할 정도로 별로 안 좋은 거를 1위를 하죠. 65세 이상의 사람들이 많은 걱정들을 하는데 그 해결책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국민연금 내고 계신 분들도 있죠? 뭐 저는 국민연금에 대해서 뭐 나쁘다 좋다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한번 그냥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은 1988년도에 시작해서요. 지금 올해로 37년째 지난달 1월 달에 처음으로 300만 원이 넘는 수급자가 나왔습니다. 300만 원이라고 하면 우와 큰데? 국민연금 괜찮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특이 케이스고요. 보통 지금 받는 사람들은 65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주변에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 있으면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연금을 받는 분 중에 100만 원이 넘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자기가 한 달에 버는 금액의 9%를 내는 겁니다. 회사를 다니는 분들은 회사와 반반을 해서 절반을 내죠. 적게 벌어도 3만 원 정도는 내야 되고요. 아무리 많이 벌어도 55만 원까지만 내면 됩니다. 이렇게 하한과 상한이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한번 좀 궁금해 볼 게 55만 원 최대치로 내가 국민연금을 만땅으로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국민연금 사이트를 가면 계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55만 원으로 40년을 넣으면 185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어요. 185만 원 어떠신가요? 괜찮나요? 지금 올해 25년도에 25살 그러니까 깔끔하게 2000년에 태어난 사람이 계십니다. 그분이 600만 원을 지금 벌고 있는 겁니다. 25이라는 나이에. 그럼 그분이 40년 동안 내면 2억 6,400만 원을 내는 겁니다. 2억 6,400만 원을 내고 40년 뒤에 185만 5천 원을 받는 겁니다. 괜찮나요? 좀 느낌이 그런가요? 물론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물가는 오르잖아요. 물가 상승은 반영을 해줍니다. 이게 최근 11년간의 물가 상승인데 제일 위에 있는 검은색이 평균적인 물가를 얘기하는 거고 그 밑에 항목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접해보실 만한 세부 항목들에 대한 개별 물가 상승입니다. 빨간 표시는 평균적인 물가 상승보다 높은 걸 제가 표시한 거예요. 대부분이 어떻죠, 색깔이? 그러면 검은색의 물가 상승으로 연금을 올려줘 봤자 내가 생활을 하면서 쓰는 소비는 그 이상의 지출이 따를 때가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11년치의 물가를 평균을 내잖아요. 그러면 2%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2%를 적금으로 접근하면 어떨까요? 적금. 55만 원을 40년 동안 2%의 금리에 적금을 넣는 겁니다. 그러면 순이자만 8,900만 원. 그럼 난 40년 뒤에 3억 5천만 원을 목돈으로 얻는 겁니다. 이건 이제 비교를 해보세요. 40년 뒤에 3억 5천이 내 수중에 생기는 거랑 그때 그냥 186만 원씩 매달 받는 거랑 뭐가 더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 생각하기 나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최대치로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럼 이걸 조금만 평범하게 다시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연봉이 4천 정도면 좀 무난한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봉 4천이면 한 달에 30만 원씩을 내고 40년 뒤에 128만 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달에 30만 원씩 내고 128만 원 받으면 개꿀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죠. 그 생각이 틀렸다는 건 아닌데요. 방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40년 뒤에 그 원금과 이자까지의 목돈을 다시 10년 동안 넣으면
보통 이렇게 연금을 받으면 10년 정도가 되면 자기가 낸 금액으로 회수가 됩니다. 계산상. 그럼 75세가 되면 그때부터는 이득. 근데 그걸 10년 동안 최소 2%, 실제 적금은 3%, 4% 되겠죠. 그러면 그 3억 5천 아니면 1억 얼마를 10년 동안, 1년이 아니라 10년 동안 굴린다고 하면 더 많이 굴릴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런 접근은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런 게 아닙니다. 어릴 때 한 번쯤 보신 적 있죠? 나이에 따라서 인구 분포도를 적은 거. 뭔가 올라가는 게 느껴지시나요? 30년 전이고요. 지금이고 30년 뒤에 예상입니다. 혹시 고령화, 초고령화 이런 거 한 번쯤 들어보셨죠? 한국은 25년도에 들어서면서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아까 그 교육부 그 생활을 할 때 고령화 사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초고령화 사회가 될 거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올해부터 한국은 초고령화 사회입니다. 이 말 뜻이 무슨 말이냐? 여기 보시면 제일 끝에 55년도 그래프를 보시면 이 가운데 60이 적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전 국민의 반은 60세 이상이고 반은 60세 이하라는 거예요. 이게 내는 사람이랑 받아가는 사람이랑 거의 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럼 30만 원씩 내는데 120만 원씩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모자르겠죠. 그래서 실제로 연구기관에서는 2054년이 되면 고갈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갈된다는 걱정은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9%를 13%로 인상하는 65세를 70세로 미루는 그런 안건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걱정이 따라가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부동산이나 코인이나 주식이나 이런 데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뉴스를 보시면 연일 기사가 나옵니다. 어디 아파트가 몇 억이 되더라. 이번 주만 해도 무슨 코인이 10만 달러에서 9만 달러가 되더라. 지금은 또 금이 시끄럽죠. 그래서 계속 사람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열망합니다. 왜? 돈을 불리고 싶어 하니까요. 이대로는 그냥 두면 뭔가 불안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는 지금 약간 빚을 받고 있는 타이밍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트워크를 얘기하면 인쇄소득이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노동수익은 말 그대로 일을 해서 버는 수익입니다. 인쇄수익은 일을 해본 걸 통해서 버는 수익입니다. 가장 흔한 건 유명한 작사자 작곡가들이 노래 하나를 잘 내면 그 저작권료로 돈을 받죠. 여러분 혹시 머라이어 캐리 아시나요? 모르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노래를 가져왔습니다. 이 노래는 한 번쯤 들어보셨죠? 머라이어 캐리는 몰라도 이 노래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머라이어 캐리는 이 노래를 1994년도에 냈고요. 작년이 30년째입니다. 30년 동안 머라이어 캐리는 이 한 곡으로 800억 가량을 벌었어요. 800억 어떤가요? 괜찮죠? 근데 더 소리 나는 경우가 혹시 이 마크, 이 브랜드 로고 보신 적 있나요? 에어 조던이라고 해서 이제 마이클 조던이라는 농구 선수의 나이키 개인 브랜드입니다. 조던은 이 브랜드의 연 매출의 5%를 로얄티로 받습니다. 40년 동안 2조 가량을 벌었어요. 2조. 주기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웃으시는 분들은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 그러면 이 조던은 작년 한 해 동안 번 돈이 3,400억입니다. 3,400억. 작년 한 해, 2024년도에만 번 로얄티가 3,400억입니다. 한 시간, 하루가 24시간이고 1년을 하면 8,760시간. 그러면 조던은 작년에 한 시간에 3,900만 원 정도를 벌었어요. 이건 1분에 65만 원 정도입니다. 제가 지금 강의를 한 지 몇 분 됐죠? 한 15분 된 것 같은데 분당 65만 원씩 꽂힌다고 생각을 하면 기분이 어떠세요? 좋겠죠? 근데 웃긴 건 조던은 현역으로 뛰는 20년의 생활 동안 번 금액이 1,200억입니다. 20년 동안 열심히 농구해서 번 돈이 1,200억인데 작년에 자기의 브랜드로 번 돈이 3,900억입니다. 이게 노동수익과 인쇄수익의 느끼는 차이입니다.
로얄티라고 하려면 저작권료를 받으려면 제가 유명한 가수 아니면 노래를 내거나 아니면 브랜드를 만들던가 건물주가 되면 됩니다. 근데 저는 너무 평범해서 어느 하나에 포함될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 네트워크 중에는 인쇄 소득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퍼스트에 매트릭스 보너스라고 하는 거는 제가 건드려 볼 만한 인쇄 소득으로 느껴졌어요. 이렇게 글로 보면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제가 퍼스트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퍼스트의 제품을 쓰고 있는 하나의 고객입니다. 그러면 제가 등록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퍼스트를 만나는 분들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쓰는 매출의 3%를 저한테 로열티로 주는 겁니다. 마이클 조단처럼. 괜찮지 않나요? 아닌가요? 3%라고 하면 1인 구매의 3%라고 하면 5,000원을 줍니다. 5,000원. 5,000원 하면 물론 요즘 백반 하나 잘 못 사먹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남자 사장님들 가만히 앉아 계신데 사장님한테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담배 기프티콘이 들어와요. 소주 한 병 기프티콘이 들어와요. 여성분들은 가만히 앉아 계신데 스타벅스 한 잔씩 들어와요. 기분이 나쁘신가요? 좀 나쁘진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들어오면 들어오는 거고 안 들어오면 뭐 안 들어오는 거고. 근데 이거를 250명까지 해서 127만 원을 저에게 줍니다. 최대 300만 원까지. 최대 300만 원까지 저에게 줍니다. 이 금액은 127만 원이라고 하면 뭐 누군가한테는 작고 누군가한테는 클 겁니다. 근데 아까 제가 설명한 거 이거 기억하시죠? 연봉 4천인 사람이 40년 뒤에 128만 원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혹시 예전에 모 연예인이 하시는 그래 결심했어 아시는 분 있나요? 다 아시나요? 네. A는 퍼스트를 만나서 250명을 찾습니다. B는 국민연금에서 열심히 한 달에 30에서 15만 원씩을 넣습니다. 그러면 256명을 찾는 게 빠를까요? 40년 동안 넣는 게 빠를까요? 250. 혹시 40년이 더 빠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분은 제가 존중해서 제 얘기 계속 들어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256명으로 127만 원 어떻게 버는데? 라고 궁금하신 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분들은 좀 이따가 이분께서 이제 강의를 해주실 겁니다. 기깔나게 강의를 잘 하시니까 나는 돈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이분의 강의를 할 때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40년이 더 빠를 것 같다고 생각한 분들은 자 보세요. 무슨 도구를 이용하냐에 따라서 250명이 속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장인은 도구를 탓하지 않는다는 말 아시죠? 요즘은 좀 바뀌었어요. 장인이 도구를 탓하지 않는 건 이미 좋은 도구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공감하시나요? 그러면 이 566명을 찾는 도구가 뭐냐 이겁니다. 바이오맥스라고 하는 멜로시라가 주성분인 제품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신원료, 신소재입니다. 기존에 없었다는 뜻입니다. 조류입니다. 조류라고 하면 뭐 새 이게 아니고요. 이 친구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클로렐라, 스피룰리나 들어보신 적 있죠? 네. 이 친구들이 조류입니다. 물에서 사는 식물. 이 친구들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슈퍼푸드로서 많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시다. 나는 제품에 대해서 저 도구가 난 뭔지 너무 궁금하다라고 하면 이제 제 바로 다음에 이분께서 강의를 해주시고 가사하시죠? 이분이 이제 강의를 해주시면 제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열심히 들어보시면 되고 저는 멜로시라 자체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모두 국내 그 회사들을 관리하는 공정거래위원회라는 곳에 가면 정보 공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의 매출부터 해서 잘 팔린 1위부터 5위까지의 제품을 볼 수 있는데 제가 한국에 있는 110개, 120개의 회사 중에서 1위부터 30위까지의 회사의 주력 제품들을 정리해 왔습니다. 이렇게 보면 좀 머리가 아프실 수 있어요. 30위까지 하면 화면이 너무 작아서 20위에서 잘랐어요. 그러면 요거를 좀 보기 편하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비타민과 미네랄이 제일 많고요. 예상한 대로 화장품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만한 뭐 콜라겐, 뭐 유산균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솔잎도 있습니다. 솔잎. 솔잎을 보고 저는 진짜 멜로시라 홍보 잘하면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진짜 강하게 했고요. 여기 보시면 30위권이 아니라 110개, 120개를 다 봐도 멜로시라는 거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동네에서 장사를 하고 싶어요. 근데 근처에는 라면 가게는 30개가 있어요. 근데 김밥 가게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라면이나 김밥이나 만드는 실력은 비슷해요. 그럼 어느 가게를 차리고 싶으세요? 당연하겠죠. 그게 블루오션과 레드오션의 차이. 매력 있는 제품이 되려면요 선점이 가능해야 돼요. 그 네트 회사 쪽에서만이 아니라 대중적으로도 가능해야 돼요. 저는 그 전에 네트워크 회사 쪽에서의 선점이 가능했던 제품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제품은 커피였습니다. 여러분들 책상에도 지금 커피 한 잔씩 있으신 분들 있죠? 네트 회사 쪽에서는 커피가 먹혔습니다. 왜? 커피가 주력인 회사는 없었어. 근데 시중에는 어떻죠? 외국인도 좋아하는 한 잔 먹고 오 딜리셔스 하는 믹스 커피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메리카노 쪽은 어떻죠? 우리 와이파이요 공유 걸어다니는 카페 그걸로 다 끝납니다. 대중에게는 먹기가 힘들었어요. 진입 장벽이 느껴졌습니다. 근데 이 멜로시나는 시중에도 없어요. 그러면 네트 회사 쪽에서도 선점이 가능하고 대기업이 다루지 않는 시중에서도 먹히게 그래서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두 번째는 눈으로 보여지는 게 많을수록 좋습니다. 왜? 제품은 다 좋습니다. 요즘은 건강식품 안 좋은 거 잘 없습니다. 근데 먹으면 좋아. 이게 왜 좋아요? 먹으면 좋아. 그냥 좋다라고만 하면 전달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 그렇게 얘기해. 안 듣습니다. 저희가 얘기하면 장사라고 생각해서 안 듣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니라 약사나 아니면 치료센터에 있는 전문의나 아니면 의사가 멜로시라는 성분 참 흥미롭네요. 저는 이거 괜찮게 생각하고 제가 먹고 있고 제 가족들도 먹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눈빛이 달라지시죠. 그래서 좀 특별해 보였어요. 그리고 접근이 쉬워요. 여러분들 만약에 제품이 삭힌 홍어나 고수면 어떨 것 같아요? 아무리 좋아도 먹기가 힘들면 전달이 어렵습니다. 줘도 못 먹어요. 근데 저희 제품은 물타입입니다. 물타입. 그래서 요즘은 알약이나 가루를 못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희는 물이든 차든 국이든 그냥 타서 먹기가 쉽고 특히 뭐 안 먹으려고 하는 바깥사람 몰래 태워주면 잘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장점이라고 생각했고요. 뭐 속옷소는 당연한 건 만약에 냉장고 같은 거 여러분들 한 번 사면 몇 년 쓰세요? 냉장고 같은 제품 하면 회사 망하는 거 교체 주기가 적절해야 되고 그렇다고 너무 빨라서도 안 되고 자기의 템포에 따라서 조절할 수 있을수록 좋습니다. 많이 먹을 사람은 많이 먹는 거고 관리할 사람들은 적당히 먹는 거고 그것도 저는 딱 적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인쇄 소득과 제품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괜찮았습니다. 근데 저한테 가장 의미가 있었던 건 사람입니다. 사람. 이게 2013년도 당시에 모 프로그램에 장혁님이 나와서 이제 군대에 갔을 때 자기 와이프가 자기를 기다려줬던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힘들 때 사람 버리는 거 아니다라고 와이프가 얘기했다고 했는데 이 얘기가 저한테는 감정이입이 많이 됐던 얘기였어요. 2013년도 딱 그때 당시가 제가 좀 많이 힘들었을 때 아마 제 인생에 있어서 좀 많이 어둡고 많이 나빴던 때라고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때 이제 아까 그 세 분이 같이 저랑 이제 많이 만났어요. 혹시 길 가다 보면 이런 거 보신 적 있나요? 1억에 세채, 1억에 네채. 그 세 분 중에 가장 윗분이 항상 저희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괜찮아요. 정 안 되면 제가 1억 구해올게요. 1억 구해서 우리 여기 구하고 농사라도 짓고 삽시다. 우리 팔다리 멀쩡한데 굶어 죽기라도 하겠어요? 그냥 하셨던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가장 윗선이고 앞선이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망망대해 같은 태평양이 그냥 떠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근데 그 말을 들을 때 그냥 이렇게라도 흘러가면 어떤 섬에는 정박을 하겠네. 이렇게 흘러가더라도 죽지는 않겠네 라는 조금의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분은 이제 출가를 하셨죠.
신혼집을 가시고 그 자리를 제가 들어갔습니다. 제가 그때 사진을 잘 안 찍어가지고 먹는 사진밖에 없더라고요. 이게 저의 유일한 어떤 숨쉴 구멍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뭐 매일 먹은 게 아니죠. 그때 당시에 저뿐만이 아니라 세 분이 다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제일 막내니까 제가 딴 데 떨어져가지고 청승맞게 있으니까 너 그렇게 있지 말고 좀 와라. 너 그러고 있지 말고 좀 와라. 저를 챙겨가신 건데 이게 저한테는 나름 약간 탈출구였어요. 그나마 소소한 저의 소확행이었는데 이런 거 절대 안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보면 진짜 웃음이 나는데 찍지 마십시오. 찍으시면 안 돼요. 이게 뭐야? 제가 이게 넘기겠습니다. 누군지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분은 절대 이러실 분이 아니에요. 제가 이분을 처음 봤을 때 엄청 없는 팀이었어요. 진짜 말도 못 가는 그런 분이었는데 근데 제가 잠깐 돌아본 사이에 결국 계시더라고요. 원래 저런 걸 좋아하시는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제가 웃음이 진짜 많이 없었는데 이거 보고 좀 웃었던 기억이 나요. 누군가는 그럽니다. 그게 네가 포스트를 하는 이유야? 고작 그게? 뭐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저는 제가 받은 게 큰 도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2년, 3년이라는 시간을 저는 그분들 때문에 조금 버텼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도 도움이 될 게 있으면 도와드리고 싶다. 그런 생각으로 네트를 쭉 했었고 어느 정도 그분들이 이제 성공이라는 걸 많이 했습니다. 이제 그때 좀 느꼈습니다. 아, 이제 내가 도와드릴 게 없구나. 언제 그 생각을 가장 많이 했냐면 이제 그분들이 한 명씩 결혼을 하시더라고요. 제일 강력했던 제리드 스폰서님이 결혼을 할 때 아차 싶더라고요. 아, 뭐가 잘못됐다. 저는 이분들이 결혼을 못할 줄 알았어요. 나쁜 뜻이 아니고요. 렌트에 미쳐 계셔서 결혼할 사람 없다. 저뿐만이 아니라 각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들은 그냥 실버타운까지 갈 것 같다. 그래서 덜 외로웠는데 한 분 결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내가 지금 누구 돕고 할 때가 아니라 내 살 길을 찾아야겠다. 그래서 좀 다른 걸 뭐 해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네트에 눈길이 계속 가더라고요. 그러다가 포스트를 받고 이 보상과 이 제품이라고 하면 제가 사업을 많이 못합니다. 근데 이 회사라고 하면 좀 늦지만 천천히지만 이분들 뒤를 따라서 좀 가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포스트를 하게 됐습니다. 누군가한테는 네트워크를 전달했을 때 그분이 네트를 무서워할 수도 있고 396만 원이 많이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도 있다는 말을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한테 정말 뜨겁게 진지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전달하신다면 저 같은 사람은 그래 저 사람이랑 멀리 높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적어도 내가 남은 여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덜 외롭지 않을까? 덜 무섭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은 그 어려워하시던, 그 고민하시던 사람과 함께 네트를 해가시는 일도 생길 수 있을 겁니다. 네트워크는 장단점이 많습니다. 근데 네트워크는 참 매력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에서 내 주변 사람들이랑 희노애락을 나누면서 미래에 대해서 건설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네트는 참 괜찮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다 보면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쳐서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네트는 퇴직 같은 게 없잖아요. 자르는 게 없잖아요. 힘을 내서 털고 다시 일어나서 늦게나마 쫓아가면 되더라고요. 네트는 내 속도에 맞춰서 앞에서 기다려주시더라고요. 저는 어쩌면 잘하지도 못하지만 그런 것들을 봤다 보니까 이분들 믿고 그냥 한번 해보는 거. 여러분들 작은 선풍기 아시죠?
그리고 따뜻한 찜질 말로 뭐 핫팩 그런 거 겨울이나 여름에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전 이런 거 없이 잘 지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있으면 더 좋다라는 건 생각하시지 않아요? 더위는 날려줄 수 있고 추위는 가시게 해줄 수 있잖아요. 저는 지금의 네트워크가 딱 그 정도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라고 하지만 하나쯤 가졌을 때 여러분들의 노후에 도움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Y가 있으시다고 하면 힘들 때 그 Y를 생각하십시오. 그게 여러분들한테 버팀목이 되어드릴 겁니다. 아직까지 Y가 없으시다면 내일까지 이 시스템을 들으시면서 Y를 한 번쯤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인가 하나 여러분들 마음속에 조금 답답해지는 게 있다고 하면 그게 여러분들의 Y가 되어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내일이 끝났을 때 왜 퍼스트야가 아니라 그럼 어떻게 퍼스트를 해? 그런 생각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퍼스트는 아무나 성공할 수는 없지만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고 항상 자신 있게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